지금으로부터 16년 전 4살 막둥이와 두 아들을 키우던 김 씨는 남편과 생각하지도 못한 별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간 남편이 연락을 끊어버리고 다른 여성과 살림을 차렸던 건데요. 하루아침에 세 아들과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김 씨. 그렇게 5년이 흘렀고 같은 아픔을 가진 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남성은 조금씩 아버지의 빈자리 그리고 김 씨의 상처를 보듬어줬고 힘든 항암 치료까지 이겨내며 동거인으로 11년을 함께했는데요. 문제는 김 씨와의 법적 부부가 되기를 원했던 남성. 김 씨가 우여곡절 끝에 이혼을 하자 갑자기 혼인신고를 미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남성의 달라진 태도가 당황스럽다는 김 씨.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자, 오늘은 법적인 어떤 궁금증보다는 가족 여러분들과 또 여기 계시는 패널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으시다면서 제보를 주셨어요. 또 당사자 두 분이 함께 방송을 보고 계신다고 저는 들었는데 좀 감안해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죠. 네, 일단 제보자 김 씨는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50대 여성이고요. 일단 그 남편이랑 현재 이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에서는 전 남편이라고 통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모신다는 분은 이 전 남편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전 남편이랑 1990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늦둥이 아들까지 낳으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늦둥이 아들이 4살 되던 무렵에 이 전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갑니다. 어허. 그리고 5년을 안 들어왔습니다. 에? 당시 김 씨로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짚히는 것도 없었고요. 그저 당황스럽기만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집을 나간 거예요. 근데 이 김 씨는 사실은 이 제보자이신 김 씨는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출산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전업주부로 내내 지내셨어요. 그런데 정말 의지하던 남편이 어느 날 그냥 연락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생활비도 주지 않고 이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으셨어요. 그래서 한 1, 2년 정도는 정말 폐인처럼 사셨다고 합니다. 뭐 첫째하고 둘째 아들은 그래도 그나마 거의 성인이 되어가고 있어서 많이 컸지만 막둥이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기였던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은 많았지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단은 나가서 이 일 저 일 막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또 아이들이 셋이나 되다 보니까 아이한테 문제가 있으면 그 일을 또 계속하기도 어려우시잖아요. 예. 그래서 일을 그만뒀다가 다시 했다가 그만뒀다가 다시 했다가 아주 고단한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집 나가서 5년 동안 그 전 남편은 어디 갔어요?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김씨 생각에는 이제 5년 동안 전 남편의 소식은 여기저기 산다는 소문은 들리고 소식은 알았는데 확인해 봤더니 전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상간녀와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근데 이제 전 남편은 이 김씨한테 연락 안 해도 아이들한테는 간간히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빠는 인간도 아니야 하면서 원망이 가득한 것만 들어놓은 거죠. 근데 전 남편이 이제 김씨 연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는 큰아들이 그 남편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살던 데를 찾아갔나 봐요. 가서 보니까 상간녀와 함께 자기 아빠가 그 가게를 운영하는 걸 보니까 이 큰아들이 열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거기에서 뭐 좀 화풀이 한 것 같아요. 예. 가게 난리를 치면서 가게를 좀 엎어놨는데 그러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전혀 바뀌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빠라는 인간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지. 엄마는 매일 집에서 혼자 울고 있지. 이 꼴을 어떻게 보고 삽니까? 자,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 제보자 김 씨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그렇습니다. 생계도 좀 그렇고 아이들도 이렇게만 잘 크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좀 방황도 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정말 스트레스가 극에 달았을 때 김 씨한테 놀라운 일이 좀 발생을 합니다. 음흠. 그렇게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예전에 알던 지인한테 연락이 와서 두 사람이 좀 만났던 것 같아요. 만나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좀 통하는 것도 많고 결정적으로 비슷한 아픔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남자도 아내 외도로 이혼한 지 6년이 됐고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는데 딸은 뭐 취업해서 다른 지역에 갈 상황이었고 아들도 타 지역의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 만남을 지속하면서 점점 마음을 열게 됐다고 하네요. 자, 뭐 일단 서로 이렇게 마음이 가고 해도 양쪽 다 아이들도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사연자 김 씨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이혼 법적으로 정리를 한 상황이 아니니까 네. 좀 부담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다 이제 이 남성한테 설명을 했는데 남성께서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함께 살자라는 걸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 제보자의 아이들도 이제는 좀 엄마가 편해지셨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적극적으로 밀어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린 아이였던 막내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 아이가 이 남성한테 아빠 오. 예, 이제 아빠 자리가 너무너무 절실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가. 아빠 하면서 이제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따르고요. 그리고 또 이 남성의 자녀들도 다 성인인데 아버지 이제 여태까지 우리 혼자 키우시는데 힘드셨는데 이제 정말 좋으신 분이 있으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정말 지지를 환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내 미래를 다시 한번 걸어보자라는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진짜 너무너무 해피엔딩이죠. 자, 그렇다면 걸림돌은 단 하나입니다. 상간녀하고 가게 차려서 나간 그 전 남편. 하지만 이혼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데 그 이혼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전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안 받는 거예요. 몇날 며칠을 전화를 해도. 그래서 이제 장문의 문자를 보냈죠. 너무 힘들고 그래서 막내라도 나는 잘 키워야 되겠고 믿을 만한 사람인 거 한 것 같아서 나는 하겠다. 그렇게 했더니 그다음날 전화가 왔더라고. 뭐 욕을 하고 난리가 났죠. 자기가 한 것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안 와요. 뭐 문제라도 이혼을 하자 어쨌든 해줄게. 이렇게만 대답하고 사람이 안 나타나니 그래서 뭐 이혼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아니 이게 무슨 상황? 아니 이혼을 해야 지금 이 사연자는 새 출발을 하고 자기랑 같이 사는 그 상간녀 동거녀한테도 이게 그 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전 남편은 계속해서 이혼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던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이혼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만나고 있는 남성이 변호사 선임료라든지 이런 걸 좀 보태줘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마 염치가 없어서 그렇게까지는 부탁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류만 정리가 안 됐다 뿐이지 사실상 몇 년간 완전히 남처럼 지내온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연자랑 남성 모두 그렇게 이 문제를 급하게 생각하진 않았다고 하고요. 일단 늦둥이 막내만 데리고 살림을 합쳤습니다. 남성 집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가정을 꾸렸는데 1년도 안 돼서 이 사연자 김 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남성 역시도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병치레를 해주면서 결국 이겨내서요. 지금은 둘 모두 완치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이게 너무 큰일이기도 했고 항암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몇 년 동안은 이혼에 대한 생각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난 11년을 사실상 부부보다 더 부부같이 지냈던 겁니다. 양쪽 가족들한테도 모두 부부로 인정을 받고 시가 처가도 오가면서 살았고요. 양쪽 아이들 모두도 엄마 아빠로 생각하면서 화목하게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저렇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이 남성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이혼 문제를 다시 꺼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난해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렇게 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거 아니냐. 이제 진짜 내 거 하자라고 이 남성이 이 김 씨한테 얘기를 했고요. 김 씨도 그 말이 좀 맞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11년이죠. 놀면서 아이들한테 너무 진심으로 대해줬고 아이들도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자랄 수 있는 게 이 남성의 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모든 일을 제쳐두고 전 남편한테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또 이 큰아들이 아버지하고 친부하고 연락이 되니까 그 자리에서 전 남편을 또 만났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협의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맞으면 결국은 계속 설득을 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부부가 아니지 않느냐. 서류만 정리하면 당신도 뜻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원하던 이혼으로 하면서 협의상 이혼을 하면서 뭔가 우리가 호적증명 하죠. 혼인관계 증명서라든지 이게 정리가 됐던 겁니다. 자, 이혼 결국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다른 데서 생깁니다. 내 거 하자 이렇게 노래를 부르던 남성이 막상 이 사연자 김 씨가 서류 다 말끔히 정리하고 오니까 다른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들어보시죠. 깨끗하게 정리하고 난 뒤에는 당연히 혼인신고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한 8개월 정도 지났는데 혼인신고 아직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슬쩍 꺼냈죠. 이제 잉크도 다 말랐는데 혼인신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 한번 해봐 이러면서 노예에서 독거 노인으로 이렇게 하면은 노예 뭐 보상받을 것도 더 많을 텐데 뭐 서류상 그게 중요하냐고 혼인신고를 하는 그게 급한 거 아닌 것 같다고. 하하, 참 이건 또 무슨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11년 동안 내 거 하자고 노래를 부르더니 이제 와서 혼인신고 이혼해서 오니까 이걸 또 미루는 남성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소장님,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심리일까요? 글쎄요. 사실 이제 본인 당사자만이 정확하게 알겠죠. 근데 저는 이분들의 이 족적을 봤을 때 뭐 이 서로 싫어지거나 뭐 마음이 멀어지거나 혹은 이렇게 뭐 호적이 합쳐지는 걸 두려워할 만한 그런 약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분 다 암을 투병하면서 이겨냈고 정말 주변에서도 너무 응원을 해주고 있고 지금 제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이 남성께서는 현재 남편이시죠? 이분께서는 그러니까 예전 전 남편하고 서류상 엮여 있는 나의 아내가 그렇게 엮여 있는 건 너무너무 싫은데 현실적인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이렇게 독거 부부로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디 여기서 저기서 정부 보조금부터 해서 받을 것이 많지 않냐. 현실을 좀 생각해라. 이런 의도가 아닐까 싶고 이 아내께서는 너 내 거 하자라는 의미가 당연히 법적인 것도 같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상황이 상당히 서운하시고 혼란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팀장님도요. 이 지금 수장님 말씀대로 내가 보니까 지금 사실은 관계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유부녀였기 때문에 이게 불륜이거든요. 근데 돌싱여가 돼버리면은 각자이기 때문에 불륜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재산 문제가 걸리고 가족 관계가 복잡해지니까 거기에 이 남성이 약간 발 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자, 이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렇게 동거 상태를 지속하다 뭐 제가 이 경우는 아닙니다만 만약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되면 상속 문제나 이런 거에서 너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단 이게 말이에요. 이제 가장 결정적 차이입니다. 어. 사실혼 관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사람 11년 동안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법률은 사실은 차이점 딱 하나입니다. 혼인신고 하나 안 하냐 그 부분이고요. 또 차이점 딱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저렇게 있다가 해소되면 뭐 위자료 청구라든 재산 분할도 다 가능한데 안 되는 게 딱 하나예요. 상속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연령이 좀 많으니까 이 상속 부분을 조금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법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똑같아요. 뭐 혼인신고 하나 그 상속 말고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유언을 좀 같이 좀 해두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아내분이 부탁을 좀 하세요. 그러면 혹 재산 때문에 그러냐 아니면 나도 재산이 좀 있지 않느냐 이 유언을 통해서 어떻게 정리할지 두 사람이 그런 얘기는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법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들으니까 약간 경제적인 문제에서 그런 고려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네, 많은 분들도 사실 재산 문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이님도 결혼하면 재산을 나중에 물려줘야 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뒤늦게 생각이 들었던 것도 같습니다. 키키님, 재산 문제가 아니라면 대체 뭘까요? 하셨고요. 다만 살리님은 그냥 일단 사연자분이 유부녀로 있는 게 싫었던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좀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네요.